이번 수업에서는 서비스의 스펙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고 왜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기능인지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셀렉터는 파드의 레이블이랑 매칭이 돼서 연결이 되면 이 파드들한테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하는 기능은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면 좋을 내용이 바로 이 엔드포인트라는 오브젝트예요. 특징을 설명드리면 서비스가 생성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이름은 항상 서비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의 서브셋이라고 해서 파드들의 IP를 관리하는 속성이 있고, 이렇게 엔드포인트에 IP가 들어있어야 이 서비스로 들어온 트래픽이 파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대한 기능인데,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이 셀렉터에 매칭되는 레이블이 있는 파드들을 대상으로 새 파드가 생기면 IP를 추가하고 삭제되면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프린트 1에서 레드니스 프로브를 배웠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파드가 만들어지고 레드니스 프로브가 205K를 받았을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파드의 레이블뿐만 아니라 상태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IP를 등록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등록된 이후에 파드에 부하가 생겨서 레드니스 프로브가 실패를 하면 IP를 제거했다가 성공했을 때 다시 또 연결을 해줘요. 좋죠? 반면에 라이브니스 프로브가 실패하면 파드를 재기동시켜버리기 때문에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프로브에 대한 설정과 헬스 체크 URL을 만들 때 이런 특징에 잘 부합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렇게 항상 내가 아는 만큼 작업에 대한 디테일은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엔드포인트라는 중요한 오브젝트가 있었고, 대시보드에서 서비스를 조회해 보면 파드의 IP들이 나왔었는데 실제 서비스 속성 자체에는 파드에 대한 정보는 없었고요. 대시보드가 서비스를 조회한 다음에 추가로 같은 이름으로 엔드포인트를 찾아서 여기 있는 파드 IP를 같이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서비스에는 타입이 중요했었고요. 이렇게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타입의 속성을 주지 않으면 이 클러스터 IP가 기본값으로 들어가고, 클러스터 IP라는 속성에 서비스의 IP가 할당이 돼요. 그래서 서비스는 누군가 이 IP로 트래픽을 보냈을 때 가지고 있는 엔드포인트 IP로 그 트래픽을 포워딩 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추가로 포트도 이렇게 있어서 이 포트는 서비스의 포트고 타겟 포트가 파드의 컨테이너 포트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서비스의 IP에 80으로 들어온 트래픽은 이 두 IP와 포트로 로드 밸런싱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다른 파드에서 이 서비스를 호출할 때 이렇게 서비스의 이름으로만 호출을 할 수도 있어요. 포트는 80이니까 생략이 된 거고요. 이건 쿠버네티스가 내부 DNS 서버에 자동으로 서비스의 이름과 IP를 등록해 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IP를 호출할 수 있는 걸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 IP는 기본적인 타입이면서 쿠버네티스 내에서 파드로 통신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노드 포트를 보면 수동으로 노드 포트를 지정할 수가 있고, 포트를 명시 안 하면 자동으로 이 대역에서 할당이 돼요. 그래서 워커 노드에 이 노드로 트래픽을 날리면 서비스의 IP와 포트가 매칭이 되고, 여기 트래픽은 로드 밸런싱 되면서 파드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노드 포트 타입으로 서비스를 만들면 워커 노드에 새 포트가 만들어지지만 클러스터 IP 역할도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내부로 들어오는 통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정말 많이 썼었는데 실무에서는 실제 운영 환경에 거의 쓰일 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포트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이 포트로 직접 API를 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기 때문이고요. 이 타입으로 서비스를 만들면 새로운 IP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노드 포트의 역할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 IP로 호출을 하면 워커노드 IP의 노드 포트로 포워딩이 돼서 결국 파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클러스터 외부에서 클러스터 내부로 트래픽을 보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로드 밸런서를 만들고 이 IP를 통해서 통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쿠버네티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통신이고, 여기까지 봤을 때 기능적으로만 본다면 그냥 노드 포트를 사용하는 게 더 깔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왜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수업에서 인프라 구성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들어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클러스터 외부에서 파드로 통신을 하기 위한 기능을 서비스 퍼블리싱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익숙했던 속성들을 좀 상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 생소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밑에 있는 타입인 external name인데,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서비스 퍼블리싱 역할이 하나 더 있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external IPs라는 속성에 이렇게 워커노드의 IP를 지정할 수가 있고, 여기 지정한 IP의 노드를 통해서 내부 파드와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쿠버네티스 외부로 들어오는 통신이라는 건 노드 포트랑 똑같은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노드 포트를 쓰면 쿠버네티스에 있는 모든 노드에 노드 포트가 할당이 되는 거고요. external IPs를 쓰면 내가 선택한 노드에만 포트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당된 포트의 범위를 보면 노드 포트는 줄 수 있는 포트가 이렇게 제한이 있었죠. 근데 external IPs는 포트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비스에 준 포트가 바로 워커노드의 포트가 돼요. 그래서 80이나 443 포트를 쓸 수도 있고요. 노드 포트의 대역을 똑같이 줄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타입과 별도로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건 이런 타입을 선택을 했더라도 추가로 또 이 external IPs를 할당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걸 어떤 상황에서 쓰냐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노드 포트와 똑같이 학습이나 테스트 용도입니다. 쿠버네티스 외부에서 내부로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에 대한 포트를 80이나 443으로 해야 될 때 쓰시면 돼요. 그리고 IP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게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게, 워커노드의 IP는 노드가 변경되면 바뀔 수도 있고, 한 워커노드로만 트래픽이 들어오는 것도 모든 워커노드로 골고루 트래픽이 들어오는 것보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익스터널 IPs로 IP를 지정하는 것보다 그냥 노드 포트를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용도의 범주 내에서 현재 클러스터 IP 타입의 서비스가 있는데, 잠깐 클러스터 밖에서 파드로 통신을 해야 될 때 이 external IPs 속성을 추가해서 쓰는 정도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비스 퍼블리싱에 대한 기능이었고, 이제 external name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타입으로 서비스를 만들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external name이라는 속성에 DNS 이름을 넣어야 돼요. 그런 다음 특정 파드에서 이 서비스를 호출하게 되면 인프라 외부 DNS로 포워딩이 돼서 이 도메인명에 대한 IP 주소를 알아내고 이 주소로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타입들은 파드로 트래픽을 보내기 위한 용도인데, 이건 파드에서 외부로 나가기 위한 용도라 반대 기능이죠. 그리고 바로 파드에서 github.com 도메인으로 호출을 하지 왜 굳이 이 옵션을 써서 서비스를 경유하게 만드냐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많은 파드들이 있을 때 이 파드들 내부에 GitHub URL이 있으면, 만약 코드 저장소가 GitHub가 아닌 다른 걸로 바뀌었을 때 파드들은 안 건들고 이것만 수정을 하면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IT에서 이런 패턴들은 많이 봐왔을 거고, 그래서 이걸 쓰면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HTTPS 통신의 경우 이렇게 도메인이 변경이 되면 통신이 안 돼요. 정확히 말해서 파드 입장에서는 API 테스터 321로 DNS로 호출해서 이 서비스를 경유했고 결국 공인 DNS로부터 GitHub IP를 알아냈지만 그 IP로 통신을 할 때 HTTPS의 경우 이 파드가 보낸 이 도메인명을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GitHub 입장에서 나한테 트래픽을 날린 클라이언트의 DNS명이 API 테스터 321로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변조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통신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도메인명으로 HTTP 통신을 하는 거면 문제가 없겠지만 HTTPS일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통상 외부와의 통신일 경우 HTTPS일 때가 많고요. 그래서 결국 익스터널 네임은 의도는 좋지만 사용할 일이 별로 없게 될 거예요. 또 이 설정 외에도 이런 기능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잘 사용하진 않는데 쓰진 않더라도 왜 사용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중요해요. 근데 쉽게 설명하기는 힘든 내용이고 다음 섹션인 인그레스에 대한 내용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섹션까지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도 좀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 쓸 기능이니까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기능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많이 쓰고 중요한 기능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기 클러스터 IP 타입으로 서비스를 만들면 이 IP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 IP라는 속성이 읽기 전용 속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non이라는 값을 넣어서 클러스터 타입의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서비스를 헤드리스 서비스라고 부릅니다.